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약간의 방송 사고가 있어서 제가 이거 제가 아이패드로 촬영하고 있는데 얘 배터리를 확인한다는 걸 제가 실수로 이제 실수로 끊어버렸죠. 대단히 죄송한 마음을 이렇게 좋지 않은 마음을 품고 드립니다. 자, 인트로 제대로 딸게요.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신차를 리뷰한다. 신차 대표 신준호입니다. 자, 방금 전에 러브티님하고 합방이 있었는데요. 1이고요. 이제 2가 할 건데 약간의 이제 좀 할게요. 뭐냐면은 이제 대통령 의전차양, 역대 대통령 의전차 이야기 고요. 저 알렉스 씨한테 내 인생 빛나는 멘트 들리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대통령 선거를 했죠. 그래서 국가의 원수로서 대통령은 아주 대단한 국가 최고 결정권자인 만큼 정치, 경제, 외교, 군사, 문화 등 이런 거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프레지던트, 대통령입니다. 네. 네. 대단한 직업이기도 한데 그만큼 각종 사고 혹은 테러의 이제 하나의 먹잇감이죠. 표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을 보호하는 항상 최고 수준의 경호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 얘기 드립니다. 자, 인트로는 이 정도 했고요. 자, 초대 1대에서 4대까지의 대통령은 누구일까요? 바로 초대 이승만 대통령과 4대 윤보선 전 대통령이 사용한 우리나라 첫 번째 공식 의전 차량은 일단은 배경은 청와대로 깔아두고 할게요. 청와대 국민품으로 멋집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첫 번째 이제 공식 대통령 의전 차량은 이제 미국의 캐딜락 플리트우드입니다. 이 플리트우드는 말이죠. 당시에 유럽을 이제 중심 필두로 한 기존 원래 있던 강대국들이죠. 소련, 미국 이런데 뒤낙인 세계 전쟁으로 다들 난리에다가 사람 죽어나가고 만신창이가 되어 있던 반면 미국은 그렇지 않았는데요. 왜? 그때 당시에도 세계 1위 강대국이었고 본토와 기반 시설의 피해가 크지 않았던 미국은 오히려 전쟁을 계기로 이제 최고의 경제 국가로 발돋움하게 되는데요. 네, 러브트님 살짝 기도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대한 차체와 대배기량 엔진을 장착한 고급차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왔고 지금 사다리인데 GM 대우죠. 현재 쉐보레의 럭셔리 브랜드 캐딜락은 오랜 기간 대통령 차량으로 쓰였던 포드의 링컨과 함께 이제 단연 돋보이는 브랜드였고요. 러브팀님은 개인 사정으로 인해 나가셨고요. 브랜드였는데 플리트우드는 캐딜락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플래그십 라인업이었죠. 한국으로 치면은 G90 요런 K9 요런 친구들이죠. 길이와 사양에 따라 이제 차명 뒤에 서브네임을 붙인 여러 파생 모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62, 62 모델이 대통령 의전차로 사용됐는데요. 모양은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인데요. 그 당시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드와이트군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당시 미국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선물했고요. 대통령의 의전 차량답게 지금보다는 아니어도 수월한 방탄 처리도 이루어졌었죠. 거기에다가 5.5m가 넘는 길이와 2m가 넘는 전폭, 번쩍이는 크롬 장식으로 반짝한 크롬 장식으로 남다른 존재감을 뽐내는 외관은 그때 당시에 수레, 달구지 이런 친구들이 흔했던 서울 한양? 서울거리에서 단연 돋보였겠죠. 최고 시속이 180이었는데 거기서 우리나라에선 제일 빠른 차라 봐도 무방했어요. 한동안 좀 방치되어 있던 이 플리트우드는 현재 국가 등록 문화재 396호로 지정됐고 아마 전시되어 있는 게 빛나던 모습을 되찾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관람객들을 이렇게 맞아주고 있다고 하네요. 자, 5대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오랫동안 대통령 기간을 걸쳤던 대통령 바로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약 17년 동안이나 하다가 이제 12.26 사건, 1026 사건, 이제 박근혜 대통령분이 암살을 당하셔서 어쩔 수 없이 돌아가셨는데 그때 김재규 정보부장이죠. 그분이 총으로 죽였는데 대통령을 그래가지고 아마 9대 하다가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쉐보레 비스케인 5대 대통령 5대 때 하셨고요. 박정희 전 대통령은 지방시찰, 경부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독재 정권이었지만은 민주적인 그런 것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기에 GM 산하 쉐보레 비스케인 세단을 업무용으로 애용하셨는데 당시 쉐보레를 캐딜락과 비교하면 최고 주역 135마력이면은 어떤 차량과 비슷할까요? 지금 차량과 치면 135마력 댓글에 적어주세요. 135마력의 넉넉하죠 그때 당시이면. 그런 힘을 제공했고요. 자동차 디자인계의 전설로 평가받는 인물 할리 할리얼이 활약했던 당시 GM 계열의 세단들의 디자인 특징을 그대로 따른 모습이었죠. 그 다음 또 캐딜락 플리트우드를 한 번 더 사용하게 되는데요. 5대에서 10대 가장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짧은 기간 동안 재임했던 최규하 전 대통령 8개월 하셨죠. 그분도 요 플리트우드를 사용하셨습니다. 5대에서 10대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5대에서 9대인데요. 9대 하시다가 돌아가셨죠. 재임 기간이 긴 만큼 다양한 의전 차량을 도입했어요. 박 대통령 역시 캐딜락 플리트우드의 신형 모델인 75, 75 요 모델을 의전 차량으로 사용하셨어요. 그전에는 62였죠. 그래서 연임이로 사용한 68년식 플리트우드 7호 리무진 모델은 이제 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캐딜락 그때 그 특유 유행 추임새에 따라 각을 세운 디자인에다가 플리트우드 이승만 대통령이 타셨던 그 62 모델보다 0.3m가 더 길어요. 5.8m에 달하는 넓고 쭉 뻗은 차체로 플래그십다운 이제 그 문화 그런 거를 제공했고 세로로 배치됐을 거예요. 네, 세로로 배치된 헤드램프가 이제 심상치 않은 인상을 이제 풍기는 모델이었습니다. 성인 남성이 세로로 누울 수 있을 만큼 널찍한 보닛 속에 무려 7.7리터의 어마어마한 V8 엔진이면은 엄청난 거예요. G80 스포츠도 V6를 쓰려나 V8을 쓰려나 모르겠는데 그리고 4단 자동 변속기를 가졌고요. 또 380마력이면은 G90이나 G80 스포츠와 비슷해요. 똑같아요. 심지어는 EV9 GT 라인보다도 더 높습니다. 마력이 340마력 정도 될 거예요. EV9이. 그렇게 해서 엄청난 출력을 제공했고요. 경부고속 두 번째 언급합니다. 경부고속 개통 당시에 시범으로 이렇게 돌아다녔던 차량도 바로 이 차량이었습니다. 육군 본부에서 관리되던 이 차량은 국가 등록문화재 398호로 지정돼서 현재는 육군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재임 기간 동안 이전 차량이 여러 번 교체됐는데요. 플리트우드 75 브로움과 세단 드빌은 저도 합니다. 플리트우드 62는 처음 봤고요. 네. 마찬가지로 당대 캐딜락 최고급 세단의 이제 신형 모델을 번갈아 이용했습니다. 73년 시작된 한편 또 1973년에 시작된 1차 오일 쇼크를 계기로 이제 기름을 엄청나게 빨아 마시던 기존 대배기량의 세단들이 서서히 공손해지기 시작해서 본격적인 럭셔리카의 다운사이징이 시작된 시기와 똑같이 맞물렸기 때문에 무식하게 바보같이 크기만 했던 캐딜락 세단들도 서서히 엔진과 차체를 줄이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오는 권위적인 느낌과 위압감이 동시에 느껴지는 분위기는 여전했고요. 푸조 604 10대 최주화 대통령이 사용했던 차량이 바로 이것입니다. 네. 그래서 프랑스 푸조의 플래그십 세단 604를 주로 사용했고요. 국무총리 그때 당시 쓰던 광용차를 그대로 이용했습니다. 그대로 탔습니다. 언뜻 봐도 당시 유럽 세단의 디자인이 미국 세단의 디자인과 너무나도 달랐다는 게 느껴지시죠? 요게 푸조 604입니다. 그래서 이 차는 럭셔리 시장에서 독일차, 독삼사, 아우디, 벤츠, BM 요런 애들이랑 경쟁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디자인도 이제 페라리로 유명해진 이탈리아의 대표 카로체리아는 오디오 아닌가? 티닌 파니아의 손을 거쳤고 화려한 기조는 없지만 군살 없는 매끈한 보디에 직선이 돋보이는
직선이 보이는 약간 좀 단출한, 단정한, 단순한 이런 디자인이었어요. 네, 그랬군요. 그 다음에 출력은 334마력이라는 출력을 가졌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차량은 원주시 역사박물관에 전시되어 있고요. 캐딜락 플리트우드는 11대부터 14대까지. 그러니까 11대 전두환 전 대통령과 13대 노태우, 14대 김영삼 전 대통령도 캐딜락 플리트우드 이승만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따라 캐딜락 플리트우드를 연이어 사용했는데요. 이로써 플리트우드는 가장 오랫동안 청와대 공식 의전 차량으로 화양된 모델이죠. 네. 나 84년식이었어요. 그러다가 스트레치드 리무진 모델이 사용됐고요. 유리 자체를 보강해서 방탄 능력을 가졌고 뒷좌석에는 개방형 썬루프, 그때 당시엔 엄청나죠. 그래서 카퍼레이드시 VIP가 몸을 내밀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북한의 대통령이죠. 북한은 대통령이 안 하고 수영동지 뭐니 이러는데 저는 다 믿어요. 세뇌예요, 세뇌. 김정은 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벤츠 S클래스에서 카퍼레이드를 했었고요. 8기통을 여전히 유지했지만 그 전 앞서 거쳐간 OA 쇼크의 영향으로 배기량이 4.1리터로 대폭 줄고 그에 맞춰 출력도 줄었지만 연비는 오히려 좋았었습니다. 이후 13대 노태우 전 대통령까지 이 차량을 연달아 쓰다가 임기 말인 1992 뉴그랜저가 나올 시절 1992년 캐딜락 플리트우드 브롬 리무진을 새롭게 구매했습니다. 다음 이 차량은 이후 취임한 14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의전 차여도 이용됐고요. 여전히 각을 세워 한 특유의 헤드램프를 일체형으로 다듬어 세련미를 더했고 소총탄은 물론 소형 폭발물 정도는 거뜬히 견뎌낼 만큼 방호 성능을 보강한 것이 큰 특징이었고요. 배기량 역시 4.9리터로 좀 더 키워서 더 넉넉한 힘을 제공했었죠. 이후 김대중 대통령, 15대 김대중 대통령, 16대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의 MB의 취임식 행사에 참여해서 후임 대통령들의 앞날을 응원했고요. 현재 저는 한번 가보진 않았는데 보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 기록관에서 관람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경 모델이었던 링컬 컨티넨탈 리무진을 함께 이용했다는 카더라? 그런 얘기가 있는데 명확한 사진 자료가 남아있지 않은 것에 의해 당시 미국 교통법에 의해 규격화된 헤드램프를 사용해야 해서 지나치게 닮은 꼴이었던 두 모델을 헷갈렸던 것으로 추측이 되는 것 같고요. 드디어 벤츠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14대부터 16대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들은 벤츠 S600 가드를 사용했습니다. 럭셔리카의 대명사 벤츠 S클래스는 14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처음 이용했습니다. 캐딜락을
이제 무조건 썼던 우리나라 최고 우방국의 물건을 사용하는 것이 분위기상 좋기 때문에라는 얘기가 있어서 동시에 방탄 기술이 가장 뛰어나기도 했어요. 네, 그랬고요. 당시 유럽차의 방탄 기술이 눈에 띄게 과장가요? 눈에 띄게 발전했고 청와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S600 가드를 시범 삼아 도입했습니다. 무려 어마어마한 힘, 최고 출력 400마력의 V12기통 6리터 엔진과 4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된 S600 방탄 사양으로 오랜 역사와 더불어 이제 당시 전 세계 정상들의 의견 차량으로 폭넓게 사용된 모델이었습니다. 거기에다 허리를 늘린 스트레치드 모델이 아닌 일반형 모델을 베이스로 만들어서 이게 외형은 일반 S클래스랑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공식적인 대형 행사 외에는 S600 가드를 주로 애용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능에 만족한 청와대는 이후 신형 W220 S600 가드를 추가로 도입해서 15대 김대중 전 대통령과 16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의전 차량으로 이용했습니다. 네. 심지어 517마력의 V12통 트윈 터보 엔진이 장착됐고 AK47 뭐 이런 소총과 폭발물로부터 탑승객을 보호하고 타이어가 파손돼도 80km로 주행이 가능한 것이 그때 당시에 큰 특징이었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육로를 이용할 때도 이 모델이 함께 있습니다. 다음 캐딜락 드빌은 15대에서 16대 대통령이 사용한 차량이었고요. 이 드빌은 플리트우드가 단종되면서 캐딜락의 플래그십 세단 포지션을 넘겨받은 모델.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K7이 있는데 단종이 됐어. 그러니까 K8로 넘겨받았어. 그거랑 약간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캐딜락 1, 비스트라고 불리는 드빌의 신형 모델을 베이스로 미국 대통령이 아마 바이든 대통령이 사용하고 있을 거예요. 청와대는 캐딜락과의 이 사랑을 잊지 못했어요. 거기에다가 노무현 16대 이게 또 다르게 넘어가서 16대 노무현 전 대통령과 17대 이명박 전 대통령은 BMW 760Li 하이 시큐리티 차량을 이용했습니다. 거기에다가 760Li를 베이스로 제작해서 그 전에 벤츠의 517마력보단 못하지만 최고 출력 438마력을 발휘하는 V12기통 6.0 엔진과 6단 자동 변속기를 품었고 이제 선대 앞 차량들의 못지않는 방탄 성능과 특수 타이어를 갖췄어요. 네, 그랬었고요. 거기에다가 VIP가 어느 차량에 탑승해 있는지 드러나지 않도록 같은 차량인 여러 대가 동시에 이동해야 하며 각종 정비나 비상 상황 발생 시 예비 차량으로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대를 한꺼번에 구입한 것이고 전직 청와대 경호원이 직접 나서서
이에 설명하면서 일단락되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 드디어 국산차가 나왔는데요. 17대 이명박 전 대통령, 18대 박근혜 첫 여성 대통령이죠. 그의 아버지는 심지어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가족 대통령이죠. 유경수 여사도 대통령의 영부인 자리에 올랐으니까 엄청난 가족 서열이 됐었겠네요. 그래서 18대 박근혜 전 대통령, 19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썼던 차량은 현대 에쿠스, 대한민국의 자존심 현기차 중 현대 에쿠스 리무진 차량을 이용했습니다. 자국 글로벌 회사가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솔직히 캐딜락 미국 거 들여오느니 약간 자존심에 상하는 부분이 좀 있었죠. 저 같으면은 80년대 대통령이 전두환이었나? 전두환 대통령이었나? 제가 전두환 말고 나이가 막 전두환 대통령이 32년생이거든요, 1900. 근데 제가 그때 태어나서 대통령 되면 저는 그때 당시 갓그랜저가 86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갓그랜저를 좀 방탄으로 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 생각했었고요. 보다 다시 에쿠스로 돌아와서 보다 넉넉한 뒷자리 거주성을 확보시킨 모델이에요. 2세대 에쿠스는 미쯔비시와 공동 개발한 1세대 에쿠스와 달리 독자 개발 후륜구동 플랫폼과 파워트레인을 동시에 장착했다는 점에서 돋보였고 8단 자동 변속기가 맞물린 V8 5리터 타우 GDI 엔진은 430마력의 최대 토크 52토크의 넉넉한 힘을 제공했고요. 해외 방탄 제조업체에 제작하는 걸로 해서 청와대에 제공했습니다. 이후 국내 공식 행사 곳곳에 모습을 드러내며 존재감을 뽐냈었죠. 18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현이 아니죠. 19대 전 문재인 대통령에서는 한 술 더 드셨죠. 한 번 더 업그레이드해 한 술 더 떠 청와대 전용 스트레치드 리무진을 제공해서 새롭게 만들어 제공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당시 사용된 일반 리무진에 비해 길이를 1m 100cm 가까이 늘려 S클래스 풀만에 밀리지 않는 범상치 않은 외관을 자랑했었고 실내 거주성을 크게 높인 것이 특징이었어요. 한눈에 봐도 뭐가 어마어마하죠. 그때 당시에 사진은 이겁니다. 이 중간에 요 부분을 늘려서 사용했죠. 심지어 최대 6명까지 탑승할 수 있었고 공차 중량은 약 5톤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방탄 유리의 두께는 6에서 7cm라고 합니다. 거기에다 특수 엔진까지 장착했다고 연합뉴스에서 제공했어요. 다음에 국가 기밀로 상세 스펙은 제공되지 않았지만 한눈에 봐도 알 수 있는 높은 수준의 방탄 성능은 물론 폭발물, 화생방 공격으로부터 탑승객을 보호하고 어떤 경우에도 외부와 소통이 가능한 최첨단 통신 장비를 탑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은 17대 이명박 전 대통령부터 18대 박근혜 전 대통령, 19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용했던 또다시 나온 벤츠 S600 가드였습니다. 이 W222 이 친구는 이제 모든 첨단 사양을 전부 장착한 모델이었고요. 이번에도 전세계 VIP를 위해서 벤츠는 방탄 모델을 따로 내놨었고 노멀 세단 버전은 물론 스트레치드 리무진 버전인 S600 풀만 가드까지 정식으로 출시했습니다.
청와대도 이 두 모델을 모두 구입해 17대 이명박, 18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식 의전 차량으로 이용했죠. 거기에 더해 9세대 W222 모델은 전 문재인 19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용했던 차량 중 하나였습니다. 거기에 딱 곡선이 돋보이는 파격 변신을 한 9세대 S클래스는 다행히 S클래스라는 지나가던 동네 잼민이도 알 정도의 명불허전 브랜드 파워와 그에 걸맞는 상품성으로 많은 소비자들에게 기쁨을 선사했고요. BTS의 버금가는 방탄 라인업까지 갖고 있었고요. 청와대는 이중 롱휠 베이스 모델과 여러 고급 사양이 추가된 S600 가드 모델을 구입해 이용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5억 4억 5천부터 시작하며 중기관총과 폭발물, 화생방 공격은 물론 경우에 따라 대전차 미사일까지 방어해내는 VR-9 등급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19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제가 제일 좋아했던 차량을 애용한 대통령이었고요. 국민에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 때가 이명박? 박근혜였을 거예요. 네, 박근혜. 저 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인데 저는 박근혜 전 이명박이나 이런 분들 이명박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뉴스나 아니면 개인 유튜브로 많이 접해서 국민에게 친근한지 정치를 잘하는지 저는 조금은 알고 있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는 그렇게 잘하시진 않았어도 대통령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대단한 국가 원수한테 제가 그럴 말을 할 사람은 아니죠. 일단 그랬고요. 그래서 제 약간 친근한 느낌이 들었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 그렇고요. 제네시스 EQ900L 19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용했던 차량이고요. 2017년 5월 10일에 공개됐습니다. 거기에다가 에쿠스의 후속격인 제네시스 EQ900은 국내 최초의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의 플래그십 세단으로 나왔고요. 이후 G90이라는 이름으로 풀체인지 됐고 1년 전 2세대 모델이 투입되어 정식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소재 느낌과 승차감, 그 다음 첨단 사양로 무장에 수입 플래그십 세단과의 품질 격차를 눈에 띄게 좁혔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도 V8 5리터 GDI 엔진을 탑재하고 허리를 살짝 늘린 EQ900 리무진 모델을 선택했고 독일의 방탄차량 제조업체 트라스코 브레멘에 의뢰해 특수 제작했고요. 3대 에쿠스 리무진처럼 1m 가까이 늘린 별도의 스트레치드 모델은 따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특수 제작된 EQ900은 자동 소총, 그 다음 수류탄, 화생방 공격에 대응이 가능한 VRA 등급 수준의 방탄 성능을 확보했고 청와대는 약 18억 원에 이 차량을 세대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대당 6억이죠. 63, 18, 그 다음에 18 나누기 3을 하면 6이 되니까요. 이후 공식 행사나 대형 행사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차량을 이용하는 모습이 자주 노출됐습니다. 다양한 시선이 있겠지만
확실히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을 대표할 만한 차량이면은 의견이 없죠. 지금까지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과 함께한 청와대 공식 의전 차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대통령 의전차는 국가를 대표하는 원수가 타는 만큼, 인물이 타는 만큼 강력한 무기와 외부 위협으로부터 그를 보호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였습니다. 그 다음 현재 20대 윤석열 대통령의 의전 차량은 지금 카니발 KA4 차량 하이리무진 모델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모습이 뉴스에서도 세네 차례 본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정확히 알아보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호해야 하는 막중하고 엄청난 임무였습니다. 이를 위해 각종 특수 소재로 차체 겉면을 강화하고 또 다양한 장비를 탑재해서 말 그대로 움직이는 벙커로 거듭나죠. 네? 벙커는 어때요? 무겁죠? 일반적인 세단이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수준의 스트레스가 가해집니다. 이를 모두 견뎌내면서도 탑승객을 편안히 모실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 의전 차량은 그 자체만으로도 제조국의 기술 이력을 직접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평가받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국산차가 청와대 공식 의전 차량으로 이용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볼 수 있어요. 현재 17대 대통령과 현재 20대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전 대통령 아니죠. 윤석열 대통령 빼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산차를 이용했고요. 현재 윤석열 대통령도 카니발 KA4 하이리무진 방탄 차량을 이용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심지어는 또 각종 미디어 영상을 통해서 전 세계에 노출되는 일이 잦아요. 많기 때문에 잦다는 건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많기 때문에 기업 홍보 효과도 부가적으로 따라오게 되니까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2년 동안 하고 있는데 아직 4년 남았죠. 4년 뒤 다가온 대선 앞으로 어떤 차들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발과 이제 경우 수단이 될까요? 차기 대통령은 신형 G90을 의전차로 차기 대통령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과연 신형 G90을 의전차로 사용할까요? 궁금합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즐거운 설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 다음에도 신나고 예능적인 자동차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신차 대표 신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